안녕하세요, 위너셀입니다. 연일 엄청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은 그다지 날씨가 춥지 않았었는데 올해 겨울은 정말 굉장하네요.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었는데 강추위로 몸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산 정상 직전에 있는 빨딱고개를 오른다는 각오로 건강하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휴대폰을 사러 간다고 하면 뭘 한다는 걸까요? 휴대폰 사는 게 가게에 가서 그냥 물건 들고 오는 거하고는 다르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신규 가입이네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휴대폰 가입자 수가 거의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2대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휴대폰에 새로 가입하는 건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시험 때문에 휴대폰을 해지했던 수험생이 휴대폰을 새로 사는 경우, 아니면 아주 나이가 많아서 평생 휴대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자녀들이 연락용으로 번호를 만들어 드리는 경우 아니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휴대폰 번호가 2개 필요한 사람들도 새로운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 가입을 하기도 하겠네요. 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통신사에 가입하면서 새로 번호를 받는 걸 신규 가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휴대폰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통신사만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번호 이동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MNP라고 합니다. 번호 이동이라는 게 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사만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에는 번호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아무래도 용어가 좀 헷갈린가 봅니다. 번호 이동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번호 이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번호 이동 후에 당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통신사를 옮기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 원래 통신사에서 사용했던 요금이 남아있으면 번호 이동을 한 후 새로운 통신사에서 이전 통신사의 요금을 청구하는데 요금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고요. 요금은 새로운 통신사에 내야 하는데 남아있는 휴대폰 요금은 왜 이전 통신사에서 따박따박 매달 나가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전 통신사에서 남아있던 포인트 같은 멤버십 혜택이 왜 없어졌는지 따져 묻는 분들도 계시죠. 기본적으로 번호 이동이라는 건 가입한 회사가 바뀐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번호 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은 어쨌든 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하는 과정입니다. 반면에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고 휴대폰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사는 그대로 두고 휴대폰만 바꾸는 거죠. 기기 변경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사러 가면 매장 직원은 번호 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기기 변경을 할 건지 이건 묻습니다. 기기 변경을 할 거라고 하면 직원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기도 하죠. 기기 변경보다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이 수수료가 더 좋거든요. 기기 변경은 통신사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통신사를 변경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요금제, 멤버십 혜택, 단말기 할부 요금 같은 것들 말이죠. 오로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전 휴대폰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새로운 휴대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 나오는 휴대폰은 처음 전원을 켜면 원래 쓰던 휴대폰의 데이터를 새로운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기 변경이라고 하면 예전엔 휴대폰 매장에 가서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휴대폰을 사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기계만 사서 휴대폰을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휴대폰 정보가 통신사 전산에 등록되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통신사 전산에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라고 등록만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통신사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구매한 휴대폰을 자급제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자급제 휴대폰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어플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신사 지원금이 많지 않아서 단말기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없으면 알뜰폰을 사용해서 요금을 줄이고 자급제 휴대폰을 조금 싸게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자급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 해외폰 지프를 할 수도 있죠. 중고폰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휴대폰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후 각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너스텔의 요금제를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요금제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요금제인데요. 웰 보편 27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2,750원밖에 되지 않는데 통화 50분, 문자 50건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급할 때 잠깐씩 통화와 문자는 사용하지만 거의 방문 용도로 쓰려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제 동영상을 마칠 시간입니다. 올 겨울은 정말 굉장히 춥네요.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